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쇼미더 민심입니다. 민심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조사 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에서 지난달 31일 또 4월 1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4.2%입니다. 자, 우리 박영식 에디터 요새 그거 잘 하시던데 네. 표집 성향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조사의 예. 표집 성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수가 377명이고요. 중도가 345명, 진보가 340명 좀 고루 분포가 요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보수 표집이 계속 많은 맞습니다. 여론조사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 이번 이 토마토 조사는 보수 중도 진보가 좀 골고루 분포가 네. 되어 있고요. 적극적 보수가 그 중에서도 138명, 다소 보수가 239명, 중도는 말씀 그대로 345명이고 다소 진보가 236명, 적극적 진보도 104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대표님, 이게 예전에는 다른 조사 보면 진보 보수 그 표집 보면 100여 명 이상, 200명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1000명. 아주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똑같을 그럴 수는 수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예. 이게 내가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같은 게 아니거든요.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차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진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많긴 했어요. 예, 1000명 하게 되면 한 40명, 50명 이 정도는 많아서 그 정도는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엄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네. 1000명 조사를 했을 경우에 100명, 150명 또는 100명 후반대까지 많은 네. 경우들이 이제 조사들이 있어서 보수층들이 이 상황에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서 약간 합리적인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정말 진보층들이 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져서 응답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좀 이제 조정이 되는 과정인지 좀 주목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 내일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사에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박예시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직무 복귀 여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직무 복귀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60.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찬성한다라는 입장도 37.9%로 일단 조사가 있긴 됐고요. 있네요, 많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을 유보한 층이 1.9%.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민 10명 중에 6명 가량은 그래도 윤석열 씨의 대통령직 복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연령별로 봤을 땐 70세 네. 이상을 빼고는 일단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60대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이제 높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복귀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거부감들이 크게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중도 성향층의 민심이 어떤가 볼 수 있는데 찬성은 36.8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반대한다는 거 60.7%니까 중도층에서도 10명 중에 6명 또는 6명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어서 이 정도면 대개는 어쨌든 여론이 이제 한쪽으로 좀 모아지는 어떤 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희시 에디터 지금 탄핵 선고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5대3 이른바 대드락이라는 거 용어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는 국민의힘 4대4 또 민주당은 또 8대0 등등의 얘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4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각자 좋을 대로 해석은 하겠습니다만은 이 법률적으로 기각과 각하를 쓰는 게 법률가들은 더 어렵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거 어떤 창의적 해석을 하더라도 각하를 쓰는 건 더 어렵고 기각 쓰는 거는 정말
법을 새로 만들어야 이걸 쓸 수 있을 그러니까요. 정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대부분의 뭐 국민분들께서는 이 어찌 됐든 간에 선고기일이 정해지자마자 이게 이 재판관들끼리의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네. 합치된 의견이라는 게 분명히 이 내란숙의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라는 분들의 어떤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8대0이 나온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선고 기일이 일단 뭐 정해졌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가 변수가 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한 결론이 내부에서 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심지어 공개 방청도 받아주고 게다가 생방도 지금 허용했고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심지어 그걸 생중계로 교육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철저히 자기 부정이고 기관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행정부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이 판결을 내리게 됐는데 기각 각하가 나온다. 이거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지금 뭐 승복 불복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복은 윤석열 씨가 하는 것이고 네. 실제 판결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5대3이나 4대4의 기각 각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뭐 지금 시점에도 너무 지배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박근혜 그때 탄핵 때도 생중계를 아마 학교에서 보여준 것도 저희 기억에도. 있다는 걸 제가 예.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뭐 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게 있었냐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쨌든 법으로서는 이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판결을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인연 때문에 이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이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사실 대대손손 남는 이제 결과물인 거잖아요. 네. 역사적인 결과물인데 그렇게 되면 뭐 가족이나 후손들이나 이제 어떻게 이제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이제 어제 보게 보면 이제 뭐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심리가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각이 되게 된다면은 용기 있게 이제 어떤 그룹을 쪄서 네. 할 수 있겠지만 한 명 또는 두 명이 소수위원이다 할 수 없는 거죠. 할수 없는 사실은 거예요. 본인들의 네. 법조인 위상이 저는 완전 와닿습니다. 우리 완전 법조인- 와닿고 그 결정문 적어야 되고 이유 있어야 되고 그 이유 본인이 낭독해야 됩니다. 본인이 반대 의견이면 거기다 이름 적어야 돼요. 이름 적어요. 정형식, 뭐 김복형, 뭐 등등 문형배 적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저는 매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8대0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탄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 마은혁 후보자 아직까지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민주당 탄핵하겠다, 쌍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 어떤지 이거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질문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으로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8.9%가 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반면에 적절하지 않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46.6%. 와, 예. 이거는 뭐 거의 대등하네요. 예, 붙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모르겠다가 4.4%인데 뭐 찬반 응답 모두 어쨌든 50%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지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조사에서 그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윤석열 대통령직 복귀 반대 응답이 60%대였던 걸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에 일부도 맞아요. 민주당에서 뭔가 연쇄 탄핵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부담, 아하.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 네. 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도층 보면 아주 팽팽하죠. 팽팽합니다. 네,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가 47.1, 예. 적절하지 않다가 47.7이니까 아유, 붙어 있네 그냥. 거의 이제 동일하게 예. 팽팽하게 나온 상황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옳다 그르다의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응답하는 경향도 이제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아하.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만약 대행들 탄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 혼란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뭐 바람직한 전략적 접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시각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그 대행들 두 명의 행동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못한 것이냐의 판단과는 다른 측면에서 응답한 분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됐고 한덕수 총리 거는 권한대행 거는 아직 유보가 됐는데 방식 에디터. 네. 조금 차이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고기를 좀 선고날 보고 하려고 하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좀 민주당이 타이밍을 보는 것 같고요. 시기 조절을 한다라고 보는데 윤석열 선거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범야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물론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카드라는 거는 저는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뭐 단순한 경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는 공직자가 있었을 때 우리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법부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행정부에 경고를 해주는 것. 네. 이것은 뭐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도 계속적으로 어떤 위헌 상태를 유지할 거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탄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차후에 일단 첫 번째는 대선 일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만약에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 지정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는 점의 하나일 거고요. 즉각적으로 해야 될 텐데 뭐 과거 사례를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약간 좀 뜸을 들이고 이 대선일을 지정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네.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여차저차 뭐 차일피일 미루거나 윤석열 씨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부정하거나 승복하지 않거나 불복해버리면 대선 일자 지정을 안 하거나 뭉갤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또 탄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서 또 만약에 윤석열 씨가 안 나온다. 이제 뭉개고 안 나와버린다. 경호처를 또 대동해서 그런 변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경호처가 뒤로 물러나라라고 명령할 사람도 권한대행밖에 없잖아요.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해줘야 할 일이 많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강원 양면 전략 차원에서 최상목은 뱉어놓은 말도 있고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탄핵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한덕수 쪽은 일단 좀 지켜보겠다라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예. 아무튼 우리 헌법이나 법적 체계에 있어서 정비될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이제 보여.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안 해놓은 건데 결국 안 지키니까 법을 좀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국정 시스템 자체가 중단돼 예.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요. 것이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좀 어쩌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지체 없이는 가는 건 그냥 상식적인 건데 예컨대 즉시라면 그걸 또 달리 또 해석하기도 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안 따를 때는 어떻게 할지도 사실 우리 법이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체포영장에 갔는데 무시했을 때 어떡하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그거 무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이럴 좀 거라고 답답합니다. 생각도 못했던 아무도 거예요. 생각 못하죠.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법을 좀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좋은 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지가 좀 공간이 있어서 예. 어떤 문화적으로 관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신뢰가 있는 것이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2시간 만에 해. 15분 만에 해. 이렇게 정해야 돼, 법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좀 된 게 아닌가 좀 아쉬운데 일단 선거일이 잡히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방희재 에디터, 여론조사 결과 대선 주자 선호도 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리얼미터 결과를 저희가 따온 건데요. 네. 이번 주에 있었던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는 조금 있으면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도 50%에 가깝게 이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9.5%. 그 뒤따르는 여권 주자들이 점점 뭐랄까 뭐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16.3% 네. 전주에 비해서 또 빠졌고요. 홍준표 7.1, 한동훈 6.7, 오세훈 4.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 후보들이어서 제가 뭐 일단은 두 자릿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전주 대비 하락 상승 그건 안 짚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권 주자들은 이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일단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따르는 김동연 1.8, 유승민 1.6, 이낙연 1.6, 김부겸 1.4, 김경수 0.8 뭐 기타 인물 없음 포션이 이제 한 약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독주하는 모양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좀 이 국면이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다자구도에서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지난번 2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 네. 결정적인 영향을 이제 준 것이라고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아마 상승시킬 것이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 교체 연장과 관련해서 또는 정당 지지율 등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정권 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예. 분들조차도 사실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중도층 등에게 가능했던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버팀목으로 이제 제약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소멸되게 되면서 그냥 편하게 중도층 등에서 이제 응답을 자유롭게 표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나타나면서 지표에 반영된 측면이 최근 일주일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자구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있는 조사 방식이라고 해요. 여권의 그러니까요. 야권 후보들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물어보는데, 예. 근데 여기서 한 명이 50%에 가깝게 나오는 일은 이전에 제가 발견하지 저도 본 적이 못했었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다자구도에서 30%만 한 명이 나와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것이 되고 그 후보가 되게 후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다자구도에서 한 명이 50%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탄핵 아마 인용 흐름이 되게 되면 어떤 조사에서는 50이 넘는 조사가 나올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조사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른 무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투표에서는 모른 무응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무효표가 있지만 네. 그런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비율은 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실제로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권의 후보들이 4명의 이제 유력한 후보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수층이 두 가지 갈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복귀해야 된다. 또는 이제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아마 이후에도 있을 텐데 또 한 부류는 어차피 이제 대선이 되니까 확정성이 있는 인물 빨리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있는데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들 4명이 공교롭게도 2명씩 또 그 기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로 뭉쳐야 후보 한 명한테 힘을 실어줘서 경쟁력이 생겨서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이 기류가 나눠져 있고 후보들도 네.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같이 그냥 이 상황이 당분간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이재명 대표 그 무죄 선고, 2심 무죄 선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이거 해결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박희시 에디터, 어떤 결과? 사법 리스크 해소됐냐 해소되지 않았냐?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받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됐는지 생각하느냐? 이 전체 응답자의 50.2%가 해소됐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43.9% 해소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유보한 층이 5.8%였는데요. 이 조사 결과도 보니까 연령대로 보니까 4050에서는 해소됐다라고 보는데 70세 이상에서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호남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충청에서는 또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 성향별로는 이제 결국 중도층 민심이 중요할 텐데 45.1% 대 46.8%, 그러니까 해소됐다가 45.1%, 해소 안 돼가 46.8%, 좀 더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높아서 그러네요. 이건 이제 좀 접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조사들 경우에도 네.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해소되지 않은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것이 이렇게 나왔지만 정치적 공세 등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뭐 좀 더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예. 이제 어떤 여권의 이제 공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응답자들한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의 상황들과 을 감안해서 이제 응답하는 것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수층 응답 보게 되면 보수층의 30.5%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수치는 보수층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높긴 하지만
보수층에서도 10명 중 3명 정도는 해소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크게 쟁점으로 이제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응답들이 보수층 등 중도층 등에게도 상당 부분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하는 점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법 리스크 등등 얘기하는 게 조기 대선 국면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이른바 5말 6초 대선이 유력하게 검토가 됩니다. 60일 이내니까요. 6월 3일 아니면 5월 28일 뭐 등등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캠페인 벌려야 됩니까? 우리 윤임 대표님 항상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할지 그게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이제 야당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경선이 이제 이루어지긴 할 텐데 네. 어떻게 이제 모양새를 잘 갖출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관건일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모양새 갖추는 지금 거. 여기서 뭐 이변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뭐 80% 이상 90% 가까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선은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경쟁자도 좀 있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나름의 캐릭터를 갖춘 또는 약간 지지 기반이 조금은 다른 인물. 가령 문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영남 지역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정적 정서가 좀 있는 네. 지지가 아주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영남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인물들이 경선에 참여해주고 나중에 이제 제도적 단일화죠. 경선에서 승리한 인물 그러면서 이제 지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현상들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아마 이것이 이제 과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이 무죄가 되긴 했지만. 네. 마땅히 사실 할 캠페인 소재가 없는 그게 상황이에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한 캠페인을 그나마 그걸로 해야지 이제 본인이 보수층들한테는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이 힘이 보수층들의 일정 부분 이제 결집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구조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론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 사람 잘한다라기보다는 저쪽 내가 싫어하는 쪽을 막을 사람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제 지지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보수 후보들의 유력한 네 분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토, 반감, 공세 이걸 기반으로 캠페인을 이제 가는 흐름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상황인데 없다. 다만 앞으로도? 이전에 비해서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다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논란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그거를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이게 정리가 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의견이 오랫동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캠페인 내내 있게 되면 본선에서 캠페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중도층들 등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의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정리하는데도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선 기간이. 그래서 지금 뭐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같죠. 뭐 정상적인 대선 캠페인은 이제 범야권이 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그 스트레스와 짜증 뭐 이런 복잡하다는 감정들을 정리하려면 결국 회복이라는 큰 키워드를 하나 내걸고 나올 것 가능성이 제일 회복.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회복과 통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이제 복원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면에 내걸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컨텐츠와 경쟁력을 갖춘다는 정상적인 캠페인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이나 범야권은 가능한데 아하. 앞서 우리 윤희용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과연 내일 있을 선고 이후에 그 혼란의 수습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떤 정상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가 그거 불가능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제가 걱정할 필요 없죠. 걱정스럽네요. 될 가능성이 뭐 어떻게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급속하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들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정상적인 캠페인이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더 안타까운 것은 컨텐츠와 경쟁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토 정치를 해서 남아있는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기승전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승전 반국가 세력, 기승전 뭐 내란 정당은 민주당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을 분명히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더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거는지를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궤도 위에 좀 올려놓는 그렇죠. 회복이 제일 뭐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이나 범야권의 그 대선 메시지는 키워드는 캠페인은 공정과 상식. 예, 알겠습니다. 공정. 과거 아, 누군가의 3년 대선 캠페인. 3년 전에 생각이 나는.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정당 지지율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7.5%, 국민의힘 36.4%,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1.3%, 진보당 1%, 그 외 다른 정당 1.8%, 지지하는 정당 없음 6.9%였고요. 이게 3월 초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 격차로 지금 앞서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뭐 같은 기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두 정당이. 그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2심 무죄가 정당 지지율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결과 나올 텐데요.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요 격차가 좀 더 벌어질 수 이제 있다?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이게 정당 지지라는 게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당할 때, 그렇죠. 당당할 때 지지율이 항상 올라가는 그 말씀하셨어요. 하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 인용이 되게 된다면 이제 그 지지 표출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인다라고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쇼미더 민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